안녕. 안녕. 짜잔. 여기저기 숨겨있던 카메라들을 다 모아봤어. 이 카메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해. 어떻게 생각해? 말을 안 해. 아니야, 됐어. 우리 집에 숨어있던 필름 카메라들을 하나씩 모아봤지. 분명히 너는 지금 필름 카메라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 다르답니다. 왜냐면 이 방식들이 다 다르거든. 예를 들어 얘는 SLR이라고 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DSLR 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SLR에 D자만 붙인 거지. 그리고 얘는 RF 방식의 카메라야. 나중에 하나씩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그리고 얘는 목적식 카메라라고 이 뷰파인더로 보고 되게 간단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카메라. 얘는 이 모델 자체는 세계 최초의 자동 초점 카메라인데 사실 엄청나게 획기적인 거거든. 이 이후로 사람들이 조금 더 카메라나 사진에 조금 일반적으로 많이 찍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치 디카처럼 생긴 똑딱이 자동 필름 카메라. 얘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카메라처럼 생긴 토이 카메라. 이렇게 다 똑같은 필름 카메라 같지만 찍는 방법이나 모양이나 디자인들이나 이런 거 다 다르답니다. 똑같은 장면을 찍었을 때도 뭔가 자기한테 맞는 어떤 그런 기종들을 찾아가는 그런 사진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먼저 SLR 형식의 카메라. SLR은 싱글 렌즈 리플렉스라는 거의 약자인데, 말 그대로 이 안에 이렇게 거울이 있어가지고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나 대상이 거울에 반사되어서 뷰파인더로 보이는 대상을 찍는 거지. 그래서 DSLR도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필름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 센서를 사용해서 사진을 찍는 거고, 필름 감도, 우리 뭐 ISO라고 하는데 그런 감도를 설정할 수 있는 곳, 그다음 필름을 감는 곳, 셔터 스피드, 그리고 조리개 값, 그다음에 거리와 초점 설정,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그 상황이나 어떤 대상이나 밤이냐 낮이냐 이런 상황에 맞게 내가 다 설정을 해서 사진을 찍게 되는 거야. 어쩌면은 되게 불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대 때는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사진이 하나의 예술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어쩌면 우리가 필름 카메라, 수동 필름 카메라라고 하면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바로 SLR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 내가 갖고 있는 건 캐논 AE1. 가장 어쩌면 약간 저렴하면서도 일단 수동 카메라를 접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기기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카메라인데, 아까 얘기했던 카메라 중에 제일 무겁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금 내가 이제 필름을 넣어놔가지고 막 찍을 수 없어서 셔터음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 들고 다니는 무게감, 이 렌즈를 돌리면서 초점을 맞출 때의 그 느낌, 그런 것들이 내가 담고자 하는 대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카메라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얘는 RF 카메라라고 하는데, RF는 레인지 파인더라는 표현의 약자예요. 뷰파인더 안을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나 혹은 네모난 이렇게 이중의 표시가 있는데, 내가 이 앞에 있는 거리 조절링을 돌리면 이것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앞에 있는 사물이 하나로 탁 보일 때가 있어. 그때 이제 초점이 맞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셔터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얘는 안에 필름이 없기 때문에 보면 필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오래된 필름 카메라라 자, 이런 식으로 필름을 넣고 이렇게 필름을 한 다음 닫고 와인더를 돌리고 찍으면 되는 거지. 얘 지금 배터리를 안 넣어놔가지고 이중상 합치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상이 하나가 되었을 때 초점이 맞다라는 걸 알고 사진을 찍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얘기 들어본 라이카라는 카메라 제품이
모든 제품이 다 RF 형식의 필름 카메라였는데 그것이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요런 형태의 카메라를 유행시킬 수 있었던 그런 시초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SLR에 비해서 조금 초점 맞추는 게 조금 쉽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기능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조리개 맞추고 거리 조절계 그리고 여기가 필름 감도 설정. 이 기종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찍으면 이렇게 셀프 타이머 기능도 있어요. 신기하죠?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어머니가 외할아버지로부터 이제 받은 그런 카메라를 내가 어떻게 보면 또 물려받은 게 된 건데 그럼 벌써 한 40년, 막 50년 이렇게 지난 카메라인데도 배터리만 넣으면 전혀 문제없이 이렇게 찍을 수 있다라는 게 또 이런 거 보면 약간 수동 카메라가 관리만 잘하면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든 잘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도 되게 의미 있는 카메라인 것 같아요. 다음은 목측식 카메라. 말 그대로 눈으로 측정을 해서 찍는다라는 의미인데 뭐 다른 카메라들도 사실 눈으로 측정해서 찍지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얘는 앞에 있는 것처럼 거리 조절링이 되게 몇 미터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사람 한 명이 있는 가까운 거리, 2명 정도가 보이는 중간 정도 거리, 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멀리 있는 거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초점을 잡을 수가 없어. 신기하지? 그냥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걸 찍고 싶은데 저기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거리다 하면 이 가까운 거리를 대고 뷰파인더로 구도만 잡은 다음 찍어주면 되고 그리고 조금 멀다 그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찍고 그러니까 어림짐작으로 사실 찍는 건 거지. 처음에는 거리를 잘 못 잡으니까 초점이 막 흐트러진다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오히려 앞에서 봤던 카메라들보다 조절할 것들이 사실 별로 없어 보이죠? 조리개 값만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거리만 어느 정도 요 거리다 이렇게 설정해 준 다음 물론 그 전에 필름 감도 내가 사용할 필름 감도를 이걸 돌려서 맞춰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와인드를 돌리고 사진을 찍으면 돼요. 소리가 되게 예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더. 필름 카메라들은 이 와인더 소리나 셔터를 눌렀을 때 그 소리들 그리고 손의 촉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똑같은 목측식 카메라라고 해도 다른 회사 제품들 건 또 그 나름대로의 이런 특색도 있고 느낌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카메라가 사진을 담는다라는 어떤 기능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쁜 디자인 혹은 자신의 취향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크기 그리고 무게감 이런 것들도 필름 카메라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나는 이 목측식 카메라가 무엇보다도 되게 작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컴팩트하고 되게 오래된 기종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 기종이 막 1970년도 60년대 말에부터 70년도 초반까지 나왔던 기종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막 프린트들도 다 거의 유지가 잘 되어 있고 아그파 맞아요. 그 색감이 되게 좋기로 유명한 그 아그파 필름 얘는 또 이제 독일 메이드 인 젊은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짱 열어보면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 다른 애들은 보통 필름이 이쪽에 놓고 이쪽으로 필름이 이제 와인딩이 되면서 사진을 찍게 되어 있는데 얘는 신기하게 여기다가 필름을 놓고 이쪽으로 감게 돼 있더라고. 이제 그런 것들 사진을 찍는 거 결과물을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소소한 어떤 그런 것들, 요소들을 즐기는 것도 사진을 촬영하고 즐기는 어떤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목측식도 되게 매력 있는 카메라인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앞에 거는 거의 수동 카메라에 가까웠다면 얘는 조금은 이제 자동 카메라에 가까워진 거지. 렌즈 캡을 이제 열어보면 이렇게 뭐 코니카 C35 AF라고 되어 있는데 이 AF가 뭐 예상하는 그대로 오토포커스 해서 자동 초점 카메라다. 실제로 이 코니카 C35 AF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자동 초점을 맞춰주는 카메라로 생산되어 있는 기기로 유명해요. 그 전 기종이었던 코니카 C35 EF 같은 기종은 뭐 앤디 워홀이나 이런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나 이런 사람들이 써서 되게 유명해진 카메라 브랜드이기도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우리가 앞에 있는 되게 무겁고 큰 초점링을 맞춰서 초점을 잡아줘야 됐다면 얘는 그냥 내가 지금 쓰는 필름 감도만 맞추고 리와인딩을 해서 얘를 찍기만 하면 얘가 알아서 저기에 있는 거를 내가 초점을 잡아서 선명한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엄청나게 혁신적인 기술이었던 거지, 그 당시에는. 요즘은 스마트폰에 이제 저희가 터치만 하면 금방 자동 초점이 잡히고 뭐 아웃포커스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아웃포커스를 하면은 뭐 조리개를 조정하고 뭐 초점을 어떻게 맞추고 이 셔터 스피드를 어떻게 맞추고 이런 아주 되게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했다면 이 시대 이후로는 심지어 어두울 때도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소리가 들리죠? 충전되는 소리. 여기 노란불이 나타나면 이렇게 프레쉬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따로 이렇게 무거운 이렇게 스트로브나 이런 걸 쓰지 않아도 어두운 곳에서 찍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순간을 찍고 싶은데 그 순간이 갑자기 싹 지나간다거나, 내가 예쁜 고양이를 찍고 싶은데 고양이가 탁 도망간다거나, 걱정 안 해도 되게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주는 그런 카메라가 나오게 된 것이.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카메라가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럼 굳이 자동 카메라면 와인더나 리와인더도 자동으로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 전자동 카메라를 만들게 돼. 그게 바로 짜잔!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의 카메라, 똑딱이 디지털 카메라 같은 그런 모양으로 필름 카메라도 개발이 되었지. 이런 식으로 마치 디카처럼 이렇게 전원을 배터리를 사용해서 켜고 사진을 찍고 하는 것까지. 디카랑 똑같은데 차이점이라면 LCD가 없고 이렇게 필름을 넣어서 찍어야 된다는 거 빼고는 실제로 뭐 우리가 흔히 기억하고 있는 그 디카의 모습이랑 똑같아. 이렇게 렌즈도 끄면 렌즈가 하나씩 들어가고 키면 렌즈가 하나씩 나오고, 그러면 초점도 제대로 맞고 필름 넣고 빼는 것도 쉽고 심지어 셔터를 누르면 알아서 그 다음 장 필름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워진 거죠. 그리고 필름을 다 찍으면 자기가 알아서 윙 하면서 다시 필름을 이쪽으로 감아주기도 해. 너무 편하게 된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느낌, 이런 손의 와인딩, 셔터, 이런 소리, 이런 것들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심지어 DSLR 같은 경우에도 그 회사들이 항상 이 셔터 음까지도 다른 회사들과 차별화되기 위해서 되게 많이 그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이렇게 수렴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나도 보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 RF 방식의 카메라, 그리고 목측식 방식의 카메라, 그리고 지금 이것처럼 오토 초점, 자동 초점, 필름 카메라, 이 브랜드마다 그리고 또 기종마다 이 셔터 소리가 다 달라서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것도 필름 카메라를 즐기시는 분들은 아마 다 이해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
이런 소리. 이게 다 다르지. 되게 신기하거든. SLR 카메라는 지금 필름이 장전이 돼 있어서 지금 함부로 막 찍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카메라를 자기가 취향에 맞게 혹은 내가 추구하는 어떤 작품 활동에 맞게 고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일회용 카메라를 여러 번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진짜 가벼운 그런 다회용 카메라. 목측식처럼 그 뷰바인더로 대상을 확인하고 고정 단렌즈로 촬영을 하는 목측식 카메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목측식 카메라만의 거리 조절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다 빼고 정말 셔터만 누르면 되는 그런 필름 카메라예요. 역시나 이렇게 충전을 해서 뭐 누르면 이제 플래시도 켜지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흑백 필름을 넣어놔가지고 막 찍기엔 좀 아까우니까 리유저블 카메라 이렇게. 그래서 요즘은 뭐 코닥이나 뭐 일포드나 할만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다회용 카메라를 토이 카메라식으로 많이 만들어서 앞서 말했던 기종들처럼 조금 이제 중고 카메라들,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금은 필름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수동 필름 카메라나 자동 필름 카메라를 쓰는 건 대부분이 중고 시장에서 이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필름을 계속 생산을 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필름의 감도나 느낌을 계속해서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게 간편한 토이 카메라 형식의 다회용 카메라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것 같지만 다 기능도 다르고 찍는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카메라에 따라 혹은 필름을 어떤 필름을 쓰느냐, 예를 들어 얘는 지금 테스트용 필름인데 얘는 이제 코닥에서 나온 골드 200, 후지 필름에서 나온 후지 컬러 C200, 역시 코닥에서 나온 프로 이미지 100이라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그 숫자들 100, 200 이런 것들이 감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맞게 조절링을 돌려서 조절을 하고 그거에 맞게 초점을 맞추고 셔터 스피드를 맞추고 그 다음에 뷰파인더로 상을 잘 맞추고 혹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대상과 나를 구도를 잘 맞춰서 각자의 방식대로 즐길 수 있게, 사진을 즐길 수 있게 이렇게 다양한 카메라 형태로 발전을 해온 거지. 그래서 이 이후에는 아마도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될 거고, 그리고 요즘엔 이제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가 될 텐데, 쨍한 사진, 해상도가 높은 사진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약간 조금 흐리거나 노이즈가 좀 심하거나 거친 느낌이 드는 필름 사진을 나는 필름 사진 별론데 해상도가 별론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가끔씩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필름을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빛을 다 받는다거나 내가 본 것과 다르게 현상이나 인화가 될 때가 많은데, 근데 또 그게 필름 카메라의 매력이 아닐까. 막 한 장면에서 여러 개 이 구도로 찍어보고 저 구도로 찍어보고 막 이렇게 여러 번 찍는 것보다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의미 있게 남길까를 생각을 하고 그 순간을 기다려서 정말 그 한 셔터 한 번 혹은 두 번, 그리고 그 결과물을 확인하려면 적어도 이 24장 혹은 36장의 필름을 다 쓴 후에 현상이나 인화를 한 다음에 확인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느림의 미학?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 어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아날로그 감성을 담고 있는, 그래서 어쩌면 요즘에 그 뉴트로 하는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게 이렇게 필름 카메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드래곤볼 모으는 것처럼 하나씩 모으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그나마 너무 비싼 건 부담스러우니까 적정 가격에 약간 공동품 모으듯이 이렇게 하나씩 데려오다 보니까 중형 카메라, 하프 카메라 빼고는 그래도 내 마음에 드는 것들로 많이 모았던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름 넣는 거 하나 해보려고 해요. 이거를 이렇게 쫑 하고 열면 이렇게 톡 튀어나와요. 우와, 신기하죠? 그래서 이 테스트, 이제 옛날 유통기한 오래 지난 걸 그냥 테스트로 하나 연습하려고 냅뒀는데, 이렇게 필름을 넣고
요거는 되게 사실 다른 카메라랑 좀 달라서 좀 되게 특이한 것 같아. 살짝 빼서 요 사이에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 여기 요 와인더 돌릴 때 여기 톱니바퀴가 있는데 여기 톱니바퀴에 잘 걸려야 나중에 이거 와인더를 이렇게 돌렸을 때 그치,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치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잘 걸리게 잘 넣고 그냥 닫아주면 됩니다. 짠. 그래서 돌려서 A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필름이 잘 앞으로 잘 감기게 하기 위해서 1이 될 때까지 공셔터를 몇 번 날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세 방울 찍었더니 자, 이렇게 하니까 1이 됐네요. 자, 이제부터 이제 내가 찍고 싶은 것들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찍고, 이 카메라 되게 특이한 게 리와인더, 그러니까 다 찍고 나서 리와인더를 할 때 대부분의 카메라는 이렇게 막 돌리는 게 있다든지 뭔가 누른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되게 특이하게 여기 이렇게 R 된 부분 있죠?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리면 한 다음 이걸 거꾸로 계속 감으면 하나, 둘, 이렇게 다 감겼죠. 얘는 리와인드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카메라들마다도 다 이렇게 와인딩을 하고 리와인딩을 하고 이런 방법들이 다 달라서 뭐 공부하면서 또 즐겨도 보면서 어떻게 쓰는지 고민도 해보고 이러는 그 모든 과정이 사진을 즐기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는 코니카의 코단 프로 이미지 100 봐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감도가 우리가 요 100짜리를 쓰니까 100에 맞춰야겠죠? 요 톱니바퀴 전생님 돌려서 이렇게 100에 맞춰주는 거지. 오케이. 그냥 요 레버 띵 내리면 열린다고. 이렇게 열리죠? 요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고, 요게, 지금 여기 톱니바퀴가 있고, 여기 꼽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죠? 그럼 살짝 빼서, 앞부분을 조금 빼서, 톱니바퀴에 잘 걸고, 얘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이 사이로. 그러면 이 톱니바퀴를 잘 맞춰서, 얘를 와인더를 감아주면 여기 톱니바퀴가 잘 물렸네 확인을 하고 한 번 더 감아줘 볼까? 톱니바퀴 찍고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얘네는 못 쓰는 필름이고 여기 요 다음 거부터 쓸 수 있겠지. 빛을 받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얘를 뚜껑을 잘 닫고 절대 열면 안 돼.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아까는 A였지만 이제 S라고 되어 있는 이게 이제 1이 될 때까지 공셔터 이렇게 날려주면 되는데 이때 확인하는 방법이 지금 얘가 같이 돌아가야 정상이에요. 필름을 넣어서 와인더를 돌렸을 때 이렇게 잘 돌아간다. 그럼 얘가 필름이 잘 장착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만약에 얘가 안 돌아간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니까 얼른 열어서 다시 톱니바퀴에 잘 맞추던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예쁜 셔터 소리를 들으면서 자 이렇게 했더니 1이 왔어.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내가 찍고 싶은 거를 요 필름 감도에 맞게 보통은 이제 밝은 데서 모든 사진을 찍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색감을 표현하기 제일 좋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래시가 있으니까 필름 카메라는 대부분 약간 좀 어둡다, 실내다, 인물 사진인데 좀 돋보이게 하고 싶다. 그럼 대부분 이제 플래시를 터트리는 게 사실은 되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즐겨 보자구요. 네. 아하하.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지금은 하면 안 되지만 이제 이거 필름을 다 찍고 나서 되감으려면 밑에 있는 요 볼록 튀어나온 거를 꾹 누른 다음에 그럼 얘가 딱 들어가거든.
그럼 이제 필름 와인더가 리와인드 할 수 있게 바뀌고, 얘를 이렇게 딱 해서 화살표 방향으로 뱅글뱅글 돌리면 이제 필름이 쭉쭉쭉쭉쭉 해서 아까 그 테스트 필름처럼 쏙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갖고 현상소에 가서 현상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앞으로 즐겁게 해보자고요. 네.